안녕하십니까. 2025년 4월 4일 최병목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일이죠. 오전 11시에 합니다. 어제 밤에까지 헌재 주변에서는 탄핵 찬반 집회가 열렸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매체들에서 탄핵 선고 이후에 기각각하든 아니면 인용이든 간에 그 후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승복 얘기 뿐만 아니고 이 우려하는 여러 가지의 그 증거들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여론조사 업체 4개가 하는 전국 지표조사 있죠. 이게 탄핵 심판 과정을 신뢰한다. 이 응답이 계속해서 떨어졌습니다. 2주 전에는 60%였는데 이게 1주 전에 53%, 그리고 이번 주에는 46%로 떨어졌고요. 신뢰하지 않는다가 2주 전에는 36%에 불과했는데 지난주에는 40%로 올랐고 이번 주에는 46%. 그래서 이번 주에는 신뢰한다와 신뢰하지 않는다가 46대 46으로 똑같아졌습니다. 이 얘기는 아마 문영배 헌재소장 대행이 이끄는 헌재가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다. 처음에는 대단히 높은 신뢰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것이 점점 더 그 진행 과정을 봐가면서 불신을 받고 있다.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오늘 선고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게 절차상 불공정 이런 거하고 직결돼 있는 얘기거든요. 절차상 불공정이면 각하돼야 마땅한 거죠. 어쨌든 국민 여론은 이렇다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어젯밤부터 오늘 아침까지 신문, 방송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어떤 보도 태도, 혹시 몇 대 몇 유력 이런 건 보도하지 않았나 이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살펴봤습니다. 물론 유력 이렇게 보도한 곳은 없습니다. 적어도 이 전통적인 매체 유튜버들 말고 그런 데는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국일보 등 주요 신문들, 여기엔 보면 몇 대 몇 유력 이런 게 아니고 오늘 한다 이런 얘기들, 그 다음에 각 정당에서 뭐라고 하고 있다, 헌재는 오늘 아침에도 평일을 이어간다 이런 얘기들을 위주로 해서 팩트 중심으로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어느 쪽에 치우쳤다고 얘기할 제목이나 이런 것들에서 발견하기가 어렵다. 몇 대 몇, 심지어는 이렇게는 씁니다. 8대0 인용부터 4대4 기각까지 이렇게. 근데 엊그제 3대5 각하설, 이게 찌라시로 확 돌았다고 했죠. 3대5 각하설. 그러니까 각하가 5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이제 정정미 재판관이 각하로 합류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것도 역시 확인 안 된 얘기다 하는 거고요. 조금 여기 중에서 특징적인 건 이제 중앙일보인데 이런 걸 보도를 했습니다. 그 지난 탄핵 심판 과정을 쭉 보도를 해가면서 마치 희망을 예측처럼 주장한 찌라시들이 난무했다 이런 거. 자기의 희망을 객관적인 예측인 것처럼 호도했다 이런 거죠. 찌라시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중앙일보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4대4 기각을 예상했고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8대0 인용을 예상했다 이런. 그러니까 그거는 양쪽의 그 스피커들을 다 등장시켜서 각자의 주장을 할 수 있도록 그냥 장을 마련해 준, 어찌 보면 비교적 중립적인 보도 태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하나 저 같은 평론가들이 좀 의문스러운 거는 그런 겁니다. 왜 됐죠? 라고 얘기했다는 문영배 헌재소장 대행의 코멘트, 이거를 맨 처음 보도한 곳이 중앙일보거든요. 만약에 이 됐죠라는 건 무슨 의미냐면 문영배 헌재소장 대행이 헌재 선고를 계속 지연하고 있으니까 그게 1명인지 3명인지 2명인지는 모릅니다. 여하튼 이 보수 쪽 재판관들이 또는 재판관이 문영배 소장한테 가서 왜 안 하냐 이런 식으로 계속 다그쳤고, 그 다그친 결과로 문영배 헌재 소장이 헌재 그 직원을 불러서 자 4일 오전 11시에 선고합시다. 됐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요지가. 만약에 그 말이 사실이라면 저도
그 비슷한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물론 그렇게 딱 그 인용할 정도는 아니고, 떠밀려서 문영배 소장 대행이 사의를 잡았다 이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한번 그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그런데 저는 그때 한 명이 그랬는지 아니면 여러 명이 그랬는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뭐 명확하게 하지 않았는데, 글쎄 만약에 그 정영식 재판관, 조한창, 김복형 이 사람들이 쳐들어가서 문영배를 압박했기 때문에 4일 오전 11시 선고를 잡았다 이렇다면, 그러면 지금 왜 자신 있게 못 쓸까요? 유력이라고. 세 사람이면 기각이잖아요. 기각이나 각하될 텐데. 기각이죠, 최종적으로는. 근데 왜 그렇게 못 썼을까? 그런 것들은 좀 의문이다. 그러면 자신이 없는 것 아닌가? 적어도 이 세 사람이 쳐들어가서 문영배 소장 대행을 압박해서 4일 선고 날짜를 받았다 라고 하는 팩트가 사실이면, 그러면 당연히 기각 유력으로 썼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못 썼다. 그런 부분이 이제 의문이죠. 아, 자신 없구나.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번 이 보도 과정에서, 막판 보도 과정에서 주목되는 기사가 그거였는데, 그 진위 여부도 아직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걸 맨 처음 썼던 그런 매체도 확인을 최종적으로는 못한 것 아닌가. 그러니까 오늘 선고 당일에 그 부분을 유력이라고도 쓸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반면에 이런 이제 전통적으로 독자가 많은 그런 신문과 달리 그렇지 않은 뭐 친민주당 매체로 알려져 있는 곳이죠. 예를 들어서 한겨레 신문. 조금 전 제가 확인을 했더니 이런 겁니다. 윤 선고 전야 마지막 광장의 외침, 그리고 인용부호로 전원일치 파면하라. 이게 지금 인터넷 맨 상단에 올라와 있습니다. 글쎄, 광장에서는 이 외침만 있는 건 아니죠. 기각각하라는 외침도 있었죠. 이거는 한겨레 신문의 입장을 그대로 반영해서 인터넷에 올려놓은 것. 뭐 그냥 윤석열 대통령 파면하라는 쪽에 한겨레 신문은 서 있습니다. 라는 거를 고백하고 있는 셈이죠. 경향신문 인터넷 맨 상단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엄 사과, 반성 없는 윤석열, 끝까지 승복 메시지 없었다. 뭐 이걸 또 제목으로 달아서 보도를 했더군요. 글쎄요. 뭐 국민의힘에서 뭐 승복하겠다고 뭐 승복하는 거 아닌가요? 윤 대통령이 별도로 승복 메시지를 낼 필요, 뭐 승복 안 할 도리도 없습니다. 승복 안 해서 어쩌겠다는 겁니까? 그런데도 경향신문은 이걸 인터넷 맨 상단에 올려놨다. 뭐 왜 승복 안 해? 뭐 이런 얘기. 이거는 뭔가 약간 인용 쪽으로 나올 텐데 왜 승복 안 해? 라는 의미를 담고 크게 인터넷에 보도를 한 것이 아닌가 싶고요. 또 뭐 이제 방송은 뭐 대략 뭐 비슷비슷하게 보도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MBC 같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포고령 1호부터 단전단수 문건까지, 이게 뉴스 상단에 올라와 있고요. 파면의 열쇠 될까? 중립적인 듯 싶지만 파면 쪽에 무게를 싣고 보도를 하고 있는 거죠. 뭐 MBC가 그럴 거라는 건 예상을 했지만, 그래도 언론기관이라고 하는 본령을 마지막 순간까지 저버리고 있구나. 중립적 보도 태도는 원래부터 없는 거였구나 하는 걸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그 다음에 JTBC, 여기는 뭐 9시 30분에 마지막 평이 뭐 이렇게 돼 있고요. 다만 이제 박스 기사로 하나하나 따져본 불법과 위헌, 뭐 이런 제목으로 박스 기사를 하나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에 불법과 위헌을 따져본다는 얘기죠. 왜 그것만 따져보죠? 헌재의 불공정한 심판도 한번 따져보면 안 될까요? 그래야 중립적이죠. 지금 헌재의 불공정한 또는 불법적인 심판, 공수처의 불법적인 수사,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각하될 가능성을 예측하는 언론 매체들도 꽤 있거든요. 그런데 JTBC는
불법과 우현 부분만 따지는 기사를 별도로 썼더라. 눈에 띈다. 다만 여기도 뭐 몇 대 몇 뭐 인용 몇 대 몇 기각 뭐 이런 걸 유력하다 이렇게 보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걸 보도한 매체는 없었죠. 다만 전체적인 기사의 배치, 제목 뭐 이런 것들을 볼 때 이른바 이제 언론계의 친민주당 매체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 방송, 신문 등은 거의 그 색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그러나 전통적인 매체들 뭐 KBS나 아니면 뭐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국일보 뭐 이런 등등은 아주 중립적인 팩트 중심으로 보도를 했다. 뭐 어차피 오전 11시 좀 넘으면 나올 테니까 이게 이제 저희 같은 기자 출신으로 보면 맞는 보도 태도다. 뭐 이렇게 보이고요. 반면에 이제 유튜버들 뭐 아시다시피 뭐 저도 이거 유튜브입니다만은 뭐 시청자 입맛에 맞는 내용 쏟아내는 거 아닌가요? 어차피 둘 중에 하나는 맞을 테니까. 그리고 자기 시청자들이 좋아하는 그런 내용 중심으로 이제 보도를 하는 거죠. 저는 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는 가급적 객관적인 사실이 뭐냐 하는 걸 좀 이렇게 알려드리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고, 또 그렇지 않고 이제 이른바 보수 유튜버들 또는 진보 유튜버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 그 시청자들 입맛에 맞는 얘기만 하니까 아마 그걸 들어보면 세상이 국민의힘 중심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민주당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건 세상이 어떻게,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걸 봐가지고는 알 수 없는 겁니다. 왜? 국민의힘은 늘 잘하는 것 같고 민주당은 늘 잘하는 것 같은데 선거 치러보면 어느 한쪽이 이기고 어느 한쪽이 지거든요. 그건 어떻게 설명이 돼야 되는 거죠? 이런 점에서 본다면 그건 뭐 이 객관적인 사실을 알려고 하는 그 설명 태도는 아니다. 뭐 그 사람들은 원래부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최근에 보도를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100만 명 이상의 그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유튜버라고 하나요? 보수 유튜버라고 그러는데 지난 2일 라이브 방송에서 그랬다는데요. 국민저항위원회를 만들겠다 그랬다는데 헌재가 혹시 탄핵 기각 결정을 하더라도 대한민국에 남아있는 종북 좌파들을 쓸어버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뭐 이런 주장을 했다고 하고, 또 다른 뭐 보수 유튜버라는 사람도 탄핵이 인용되면 대국민 전쟁이 나는 거다. 다 같이 문영배 이재명을 사형시켜야 하니 힘을 아끼자. 뭐 이런 또 뭐 이거 뭐 숏폼인가 뭐 이런 걸 만들어서 올렸다고 하네요. 이런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고 또 탄핵 찬성 이런 걸 주도하는 유튜브 채널 거기서는 다 죽고 싶은 것 아니면 기각 절대 못한다 이런 또 숏폼 영상을 올렸다고 하고, 또 다른 사람 거기도 내란 숙의 윤석열 파면 기각 시에는 유혈 사태로 갑시다 이런 숏폼 영상을 올렸다고 합니다. 뭐 그 이른바 후폭풍 뭐 이런 거를 선동하는, 뭐 그래야 이제 본인의 비즈니스에 유리하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모양이죠. 이렇게 이미 유튜버들은 어느 한쪽 진영에 완벽하게 서서 운동을 하고 있는 거죠. 소식을 알려주는 게 아니고 또는 해설을 해주는 게 아니고 뭐 그렇게 또 사는 사람들도 있다. 자, 저는 이제 주로 이 장면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지만 윤석열 대통령 쪽은 뭐 지금 한남동 관저에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으니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주변 정황을 알기가 어렵고, 다만 대통령 변호인단의 입장만 이제 저희가 듣고 있는 거고, 변호인단의 입장이야 뭐 일관되게 하여튼 뭐 현명한 판단 뭐 이런 걸 주문하고 이재명 대표 측이나 민주당이 하는 그 주장의 부당성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비판 뭐 이런 거 중심으로 이루어졌고요. 반면에 이제 또 다른 중요한 사람, 왜? 이재명 대표는 문영배 헌재와 상당히 커넥션이 있다고 그 의심이 되기 때문에 그 태도, 표정, 언행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어제와 그저께 연이어서 보도를 해드렸죠. 그런데 만약에 탄핵이 인용된다라는 보고를 받았다면 나올 수 없는 그런 표정이더라. 그래서 제가 보고를 못 받았거나 아니면
기각이라는 보고를 받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추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8명 중에서 몇 대 몇, 그런데 제가 4대 3대 1 구도였고, 평결이 이루어진 뒤에는 몇 명인지는 모르겠으나 5대 3 또는 최종적으로는 4대 4가 될 가능성이 높다. 종합적으로 보건대 그 근거는 뭐냐면, 최근에 민주당이 거의 입법 내란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던 그런 것처럼 정부를 몰아세웠습니다. 헌재가 선고 날짜를 잡지 않는다고 하면서 마은혁을 투입하라 그러면서 뭐 한덕수 땡, 재탄핵, 최상목 탄핵 뭐 이런 걸 밀어붙이고 뭐 국무회의를 아예 무력화시키겠다. 내란이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왜 그런 일을 벌였겠는가? 탄핵에 필요한 6명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 아닌가? 어찌 보면 그런 것들이 근거입니다. 확보했으면 그대로 선고를 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6명 확보가 안 된다. 마은혁이 들어가야 6명 확보 또는 6명 확보의 가능성이 보인다. 그건 무슨 얘기냐? 5명을 확보했으면 마은혁이 들어가면 6명이 되는 거고 끝나는 거고, 4명을 확보했으면 마은혁이 들어가면 5명이 되고 4대 3대 1이니까 1이라는 중도, 아마도 김형두 재판관으로 보이는데 중도 김형두 재판관이 이쪽으로 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마은혁에 올인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까지도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쇼다, 블러핑이었다, 뭐 그러면 제가 오판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민주당이 뭐 그 정도로 전략적일까? 전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최근 민주당의 태도, 이재명 대표의 언행 이런 거를 종합해 볼 때 6명 확보가 안 됐구나. 그런 판단을 저는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그 이후에 그러면 이른바 보수적이라는 3명의 재판관이 누구 하나가 인용 쪽으로 넘어올 수 있을까? 저는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 3명은 국민을 배신하지 말라고 3명을 한 프레임으로 딱 묶었을 때 이 3명 중에 이탈자가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제가 유튜브 한 거 한번 보셨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3명을 딱 묶는 순간 이탈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의 경험으로 보면. 그래서 이제 저는 4대 3대 1인데 최종적으로는 5대 3이나 4대 4, 4대 4일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이 평결을 할 때 순서가 있거든요. 순서가 김형두 재판관은 앞에 정영식, 조한창, 김복형 재판관이 입장을 다 밝힌 뒤에 자기 입장을 내놓아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앞에서 3사람이 다 기각, 각하 이렇게 얘기했으면 자기가 어느 쪽에서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아마 소신, 김형두 재판관의 소신은 기각이나 각하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4대 4, 이제 근거가 되는 거고요. 뭐 앞으로 몇 시간 안 남았으니까 한번 같이 지켜보시죠. 오늘은 각 매체들의 보도를 종합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